김충식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이렇게 가면은 저는 약간 조금 그런 것보다 사전에 이 대법원장이 재판을 어떻게 이제 손대겠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과 이땡땡이 윤똥 대순 준비 자금 모아드리는데 서로 빡치게 경쟁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는 관봉권 오늘 그 김태형 기자 이제 보도까지 보고 나니까 관봉권이 5천만 원만 있었다 했어요. 근데 5천만 원 아니라 1억 6,500만 원 다 관봉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관봉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수가 안 중요해요. 매수가 안 중요하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제가 만약에 이 USB 아닙니까? USB잖아요. 네. 그 이제 그 예를 들면 USB인데 제가 겪은 거예요. 그 수사기관에 제가 공익신고를 할 때 USB 갖고 왔습니다 하고 USB를 제출을 했어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그때 대검찰청에 가가지고 나는 이거 그 공익신고니까 저는 이거를 그때 바로 이제 현장에서 진술하면서 열어서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면은 그거를 갖다 바로 패킹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 보물창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냐. 김영한 비망록. 이거 자료 제출들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이희동이 번복했다고 했더니 진술조서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패킹 장고 있을 텐데. 제가 안방에 있나봐요. 포렌식 하기 전에 증거를 밀봉을 합니다. 증거를 이제 밀봉을 하는데, 이게 제가 넣자마자 바로 다 밀봉을 하더라고요. 제가 갖고 간 거 다 밀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USB도 일련 번호 다 적어가지고, 일련 번호 다 적어가지고, 지금 이제 다 이제 밀봉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관봉권도 다 이제 전성배가 3,300매 이렇게 관봉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하고, 또 하나 더 오늘 사실 밝혀진 거는 이제 12월 17일 날, 제가 12월 17일 날, 그때 압수를 했는데 이틀 동안을 압수기 직원이 없어가지고 이틀 동안 거기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2024년 12월 19일, 그러니까, 윤석열이 탄핵되고 한 3, 4일 뒤 정도죠. 그러니까 한덕수 이 시기인데, 지금 오늘 스픽스 방송에서 나왔던 초반의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남부지검에서 부장검사했던 사람이 남부지검은 여의도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전문 범죄에 특화되는 곳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남부지검 저도 빡치지만 증거인멸도 전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인데, 관봉권을 잘 볼 일이 없을 뿐더러 관봉권은 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관봉권이 이제 예를 들면 관봉권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나온 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검찰 특활비에서 나올 수도 있고, 네. 증거인멸 전문. 네. 남부지검 여러분,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일이 없길 바라는데, 남부지검에서 수사 받을 일 있으면 증거인멸
전문이니까 조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백혜룡 경정님이 그때 이제 저한테 그 위로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 전화를 주시면서 이제 그 관봉권 얘기가 잠깐 나왔거든요. 근데 관봉권 수사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비닐이랑 영수증,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드 쓴 내역부터 시작해서 메시지 조그마한 거 하나까지 다 그거 저 수사하고 기록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 비닐이랑 그 관봉권 왜 없앴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수사의 ABC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그리고 지금 그때,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게 모바일이어가지고, 막 자료를 막 당장 못 올려서,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막 좀 화가 나는데, 이쯤 해서 여러분 좋아요 하는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현장에 있었는데, 이 김경민 수사관, 그 다음에 남경민? 김경민? 그리고 누구죠? 김경민 수사관. 지금, 김정민, 남경민, 이 두 수사관이 있는데, 그 수사관들이 그날 계속 그러니까 검찰의 압수물 관련해서 검찰 이제 수사와 관련 사무규칙 4호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4호가 아니라 3호에서 어떻게 됐냐. 3호를 보면 이게 그러니까 원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살인을 했다고 치죠. 살인했는데, 살인 흉기가 예를 들면 이거 참 그거였습니다. 이거 커터 칼이에요. 근데 이제 칼이 이게 뭐 살인 도구다 하면은 이 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쌓였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싸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테이프 발라놓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이 커터 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싸져 있는 이 습관을 갖고 있는 이 모양이 그 살인 도구의 되게 특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징 때문에 범인을 이제 특정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런 이렇게 커터 칼은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살인 도구가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막 감싸가지고 막 이런 거 칭칭 감았다. 이런 식이 되면 이게 되게 특징인데, 이런 거를 갖다가 이걸 막 뜯은 거야. 거의 이런 느낌인 거예요. 뜯고 나서, 이건데, 이걸 뜯고 나서 버린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뭔 짓을 했는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찰 입장에서 수사 맨날 하는 경찰이 이 말이 되냐, 이거죠. 왜냐면 여기에 묻은 뭐 지문도 있을 것이고, 뭐 혈흔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거를 갖다가 찌른 칼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고 이거를 갖다가 놔두고 이런 거 다 버린 거지. 그러니까는 이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저거를 원형에서 저기 원형 보존을 하지 않았다. 근데 원형 보존을 안 하는 상태에서 원형을 훼손하는 상태가 되면 왜 훼손을 하는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서를 작성이 안 됐다고 그동안은 알려졌는데, 보고서 작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검찰 사무규칙 4호를 갖다가 솔직히 저 수사관들이 알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남부지검 부장검사 출신이 얘기를 하기를 그 정도 관봉과 띠지나 그 정도의 증거를 멸시시키려면은 단순히 어떤 개별 부장도 그지도 못한다. 신흥식이, 그렇죠. 러브레터님, 수사관들이 직접 접수받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했는데, 반갑습니다. 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전날 뭐 1000건이 들어와서 이제 자기는 일일이 기억을 못한다. 이런 이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검찰 사무규칙 4호를 계속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보고서 얘기하지 않았고, 근데 그 보고서를 작성했던 수사관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형을 훼손을 왜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보고서를 다 작성이 됐습니다. 오늘 단독 보도가 있었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오늘 저 내용들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네, 반갑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 그 수사를 하는 검찰이고, 제가 이제 그렇다면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관봉권 띠지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그때가 얼마나 자기들은 죽기 직전이잖아요. 왜? 윤석열이 탄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윤석열 탄핵이 12월 14일 날 됐죠? 윤석열 탄핵 가결. 첫 번째 그 탄핵이 언제 2024년 12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성배 압수수색이 언제 됐느냐라는 거는 지금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 2024년에 언제 했느냐면 잠깐만요. 관봉권 띠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뉴스토마토의 어떤 그 내용들은 관봉권을 개수기로 센 후에도 지금 띠지랑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는데, 이게 검찰청 압수계에 검찰청 들어가면서 없어진 거예요. 그럼 누가 인멸했냐? 검찰이 인멸한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왜 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 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이렇게 보면 지금 12월 17일 날, 그러니까 윤석열이 탄핵되자마자 그때는 우리가 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2024년 12월 14일 날 그때 관봉권 띠지를 저는 윤석열이 시켜서 없애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지금 그때 윤석열 2차 담화 윤석열 언제냐면 이제 12월 3일 날 대국민 1차 담화를 했고요. 비상계엄인 거죠. 그리고 12월 4일 날 2차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날 3차 담화를 했어요. 그리고 12월 12일 날 4차 대국민 담화를 했고, 그 다음에 12월 14일 날 탄핵한 날도 5차 대국민 담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속 우리가 또라이 같은 2차 담화에 집중을 했는데, 윤석열이 비상계엄, 그러니까 내란을 저지른 다음에 이제 12월 4일, 7일, 12일, 14일 이렇게 계속 이제 담화를 했어요. 담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여러분, 관봉권 윤석열이 구속이 언제 됐느냐면 11월 달에 됐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자신의 죄를 탄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에 뭐가 제일 치명적인지를 저는 알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건진법사를 압수수색하는데, 저는 남부지검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남부지검이 압수수색하는 게, 그때 이희동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윤석열 친윤 부장검사라고 이희동이 그런 걸 기사로 나 있어요. 기사. 여러분, 지금 만약 컴퓨터 근처에 있는 분은 이희동, 특수통 친윤 부장검사라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그때 이제 2022년에 처음 그걸 바로 했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은 제가 생각할 땐 그겁니다. 당시 이제 남부지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희동이 뭐 있고, 그 다음에 이희동 차장 검사가 있고, 그때쯤에 뭐가 있었냐면, 저는, 남부지검이 왜 갑자기 건진법사를 압수수색 했을까? 라고 생각이 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다시 사건을 추적해 보자는 거죠. 저는, 당시에 남부지검장이 그 수사팀에서 수사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갑자기.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건진한테 협박을 하는 취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이제 당시 이제 그 서울 남부지검장, 당시 2024년 2024년 그러니까 신흥석 검사장이 그 내란 직후에 뭐 12월 언제 퇴임했느냐? 언제 퇴임했냐면 지금 네. 신흥석 검사장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3살인데 무슨 검사장을 저렇게 달고. 지금 2025년 7월 1일 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도망갔고, 신흥석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아마 그 사람 지금 이 사람 인척이 있습니다. 인척이 있어서 그때 그 신한저축은행 관련해서 잠시만요. 신한 네. 신한저축은행. 그러니까는 최은순과 그 대출했던 그 불법 대출 그걸 관련해서 그 신한저축은행과 이제 그 동서예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절대 서울 남부지검장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오마이뉴스에서 저걸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 전에, 그 보도 한참 전에 막 이제 여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렇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흥석이 절대 남부지검장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남부지검장에 앉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 탄핵이 2024년 12월 14일 날 됐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건진법사를 압수수색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윤석열이 생각했을 때, 가장 그 관봉권이랑 나가는 돈들이 있는 거 아니까, 저는 그거를 검찰에서 빨리 그 손을 대서 증거인멸 목적으로 압수수색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네. 조이대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봉권 추적을 5개월간 안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때 이제 이희동이 나왔을 때 제가 뒤에서 진짜 웃었어요. 막, 와, 미쳤나봐. 이러면서 막 뒤에, 옆에서 이광철 비서관님이랑, 뭐래요? 막 이러면서 막, 뭐 미쳤나봐 하면서 막 이랬었거든요, 뒤에서. 근데 이제, 그때 뭐였냐면은, 막 자기들은 열심히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막 그 관봉권 띠지를 전성매를 했고, 오히려 막 김건희 수사를 했고 막 이따위 소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절대 그거 하지 않는다. 오히려 막 윤석열 저 일가 범죄를 갖다가 이제 열심히 수사를 확대하는 차원이라서 관봉권 띠지에 대해서 그랬지. 자기들은 절대 열심히 수사를 한 사람이지 뭐 증거인멸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따위 소리를 했단 말이고, 우리 뒤에서 막 웃었잖아. 미쳤나봐 수사했대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보셨죠? 제가 근데 되게 잘 묘사하지 않나요?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관봉권 띠지 사건이 갑자기 왜 건진법사를 압색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어쨌든 관봉권 관련해서 그 신흥석 검사장과 이희동이 했다? 움직였다? 저는 무슨 진짜 웃겨요. 그 사람들이 무슨 열심히 수사를 해. 완전히 윤석이 입안에 혀처럼 굴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에 그 나와서 청문했던 이 4명들 전부 다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전부 다 어떻게 했다? 짜고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 뭐다? 사실관계 다 틀렸다. 그리고 보고서도 원본 훼손하면서 작성이 됐다. 근데 그 원본 훼손할 때 보고서 작성했던 수사관은 안 나왔어요. 이주현인가? 아까 이주현인가 그런 수사관이고, 최재현이라는 당시 이제 담당 검사였는데, 그 보고서 작성했던. 지금 이재명 정부 때 부부장 검사로 승진했어요. 제 증거 인멸했던 그 함재원 검사, 부부장 검사로 승진했어요. 그리고 띠지 했던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인지, 아무튼 이 훼손에 관련된 사람, 지금 김건희 특검 가 있습니다. 파견 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그 날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근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와대나 특활비에서 이제 그 권력 돈이잖아요. 관봉권이랑, 여러분, 저 신권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 돈을 싫어하는 것보다 새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신권 다들 좋아하죠. 신권, 우리 관봉권 아니고 신권만 봐도 얼마나 설렙니까? 그쵸? 근데 그 백혜령 경정님이 이제 그 일화를 얘기해 주시는데, 이제 뭐 마약 수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신권 이런 게 이제 좀 필요할 때가 있어서, 이제 그 아시는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큰 지점이나 이렇게 뭐 큰 센터 가가지고, 이 전체 신권 있잖아요. 바로 왔던. 그 은행이 1억이 없다는 거예요. 큰 은행도 신권은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돈들이에요. 신권이 세돈 세배돈 아니 탕탕 이렇게 돈을 이렇게 쓰면 탕탕 소리 나는 그 탄력 있는 소리 누가 싫어합니까? 그쵸? 그러니까는 저도 막 웬만하면 맨날 덜 접히고 막 때 덜 탄 돈들은 잘 안 쓰고, 저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뱃돈도, 그러니까 새해에 뭐 복 많이 받아라고 주는 돈도 다 이제 신권인데, 저 관봉권 1억 6,500만 원이 거의 어느 정도냐면, 거의 한 은행 전체가 갖고 있는 돈 정도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저 사람들이 압수물을 해가지고 현금은 넣어놨어. 현금은 넣어놨는데, 왜? 띠지랑 비닐만 없앴을까? 그러면 이게 최초에서 바로 전달됐던 이걸 단절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윤석열이 그 안에서 이렇게 2차, 3차 담화하고, 자기는 뭐 괜찮다 하면서 이제 그때 영향력을 경호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이 구속이 된 게 거의 1월 17일이죠? 윤석열 구속이 언제 됐나요? 윤석열이 체포가 1월 15일 날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17일은 너무 윤석열 어떤 영향력 아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윤어게인을 보고 있는데, 지금 12월 17일 날은 왜 그렇게 후다닥 건진법사부터 털었을까라고 했을 때, 건진법사가 갖고 있었던 내용들 중에서 제일 자기한테 치명적인 거, 그게 저는 관봉권 띠지. 그러니까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은 뭐 1년 번호 추적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돈이 어디 거쳐서 왔는지 모릅니다. 번호 몰라요. 나는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근데 관봉권 띠지랑 비닐만 없으면은 거쳐왔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이 탄핵 기각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관봉권 띠지만 없애고 자기들이 결국 기소하고 이렇게 되면은, 특검은 통과 안 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윤석열은 돈에 관한 이런 것들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음, 파키스탄식 태형이 필요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관본권 띠지 사건을 별도 특검에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 떠나서 거의 신흥석 검사장과 지금 이희동 그 차장 검사 그리고 이제 그 담당 이제 부장 검사 이제 이 검사들이 했던 짓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틀 동안 공백이 있어서 그 압수물이 거기 그 압수 접수도 못했어요. 오늘 이건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봉권 띠지 사건 자체도 되게 하고 지금 그 권성동도 결국 뭐 때문에 구속됐냐? 관봉권 받은 사진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되게 새 돈을 좋아했던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관봉권 띠지 사건이 그냥 심상치 않은 사건이다라는 것과 하나 더 있다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쭉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느낌이 오는 게 있잖아요. 누구? 조스트라다무스. 근데 제가 쭉 이렇게 생각하는 그 내용들, 그러니까 방향이 있어요. 왜? 제가 남부지검에서 당해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결론을 정해놔. 기소를 해야 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보든 안 보든 간에 손준성 그 선거 전에 제가 무슨 사문서 위조했다는 그것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게 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아니 남의 정보를 함부로 썼다고 했는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다 무죄 지가 기소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보지도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했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 오직 목적형인 거예요. 남부지검에 그런데 요번에도 관본권 띠지 중에서 돈이 안 중요한 거지. 그 출처만 없애면은 자기들은 막 변호사 붙여가지고 모릅니다. 처음에 이게 관본권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들이 수사 기록에서 요번에 수사 기록 때 제가 제출했던 증거 다 빼놨었더라고요. 그래서 끝에 이제 다 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같이 하면 이 짓이 됩니다.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수사권 달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이번에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건진법사의 압수수색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쇼잉을 하는 거지. 약간, 탄핵됐으니까 우리 지금 수사한다. 이런 약간 액션도 하면서. 제가, 요번에, 근데 이제 수사규칙 3호 보고서 다 작성돼 있고, 그리고 개수기도 다 했는데 다 거짓말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위증죄 지금 수사 착수를 했는데, 어, 이희동이 자기는 열심히 김건희 뭐 백도 수사했고 이런 타령을 하던데 너무 제 뒤에가 참 미쳤나봐. 보셨죠? 뭐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막 뒤에 우리 뒤에서 너무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직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낮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제가 하나 더 의혹 제기입니다. 이건 의혹 제기예요. 어떤 거냐? 여러분, 약간 지금부터는 미스테리야. 오늘 신병을 받기 때문에, 신병을 받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조은이님들이 관봉권 막 패킹 다 받은 거예요. 우리 러브레터님도 받고 막 OS님도 받고 JWK님 다 이렇게 다 받은 거, 오영택님 다 관봉권을 다 이렇게 막 패킹해갖고 예쁜 띠지에 싸서 막 예쁜 비닐후에 싸가지고 관봉권 팍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새 돈 정도가 아니라 막 거기에서 막 왔는데 뭐 1호에서 왔는 거지. 막 청와대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관봉권 왔어요. 그러면은 막 그거 바로 뜯어갖고 막 우리 돈 쓸까? 돈을 쓸까요? 이 관봉권이네 하면서 막 이러면서 쓸까요?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모셔놓고 야 우리가 이런 관봉권도 받아보는구나.
이런 것들을 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손 안 탄 새로운 돈, 그리고 이 관봉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권력의 돈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은행으로 넘어가는 신권은 달리 관봉권은 권력의 그 권력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돈이라는 거죠. 그 관봉권이라는 그 돈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일교의 관봉권이 많다고 하는 것도 저는 그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더는 이제 그 지금 통일교, 그 다음에 미신에 미친 김건희, 뭐 이런 사람들, 건진법사, 이런 사람들이 관봉권에 목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한 뭐 1, 2년 전에 받은 돈이면 관봉권 그 비닐 안 벗겼겠습니까? 어쩌면은 제 생각은 그런 겁니다. 이제 비닐을 갖다가 이제 그 관봉권이 왔을 때 비닐에 패킹을 됐었나? 그러니까 그 비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랩 있죠, 랩. 우리가 이제 그 이게 칙하고 이렇게 왜 음식 싸는 랩 같은 거 이게 그 돈을 갖다 무슨 약간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 뭐냐 이렇게 화장실이나 이렇게 그 뭐 비자금 이렇게 막 아버님들 이렇게 이런 거 할 때 왜 이렇게 막 그 뭐 비닐 랩에 막 이렇게 둘둘 싸가지고 했던 그런 비닐 랩인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패킹이 됐을 때 이렇게 뜯을 수밖에 없는 이제 포장용 비닐 랩인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봉권 비닐이 없어진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같은 비닐이라도 이게 그냥 비닐 랩으로 쌌는지 아니면 이게 처음에 이제 관봉권이 나올 때 포장되는 형태로 이제 비닐이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포장되는 그 상태 돈까지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거다. 이러면은 이거는 정말 뭐 청와대나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바로 넘어온 돈이 되죠. 근데 예를 들면 그 돈을 갖고 와서 만약에 그 관봉권을 막 기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전성배 씨 그 건진법사가 자기가 막 비닐로를 막 쌌어요. 그러면 거기 지문이 뭐가 묻어 있겠습니까? 이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되게 다양한 그 어떤 우리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관봉권 자체에도 여기 굉장히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있고, 저는 그 어떤 굿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왜 그 종교적인 이럴 때 새 돈 막 이렇게 갖고 가는데, 저는 거기에 약간 무속적이거나 미신적인 것도 김건희랑 뭐 그 뭐지 건진법사 이런 사람, 한학재 이런 사람들이 꽂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관봉권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그 되게 특징적이다. 그렇죠. 전두환 어느 한 방 벽쟁이 수많은 돈 재워놨다고 전 의원이 말했다. 그 손자죠. 명절날 이제 검사 기레기들 집에 거지동량하면서 묶은 돈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나. 그러니까 저렇게 푸는 돈은 이렇게 풀어주는 돈은 굳이 그러니까 약간 간지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약간 나 간지 나지 하는 뭐 신권이면 좋겠지만 그 굳이 관봉권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 검진법사 그 얼마나 그 건진법사가 무슨 그 뭐냐 뭐 중앙지검에 이렇게 뭐 검사들 발령 나게 해줘서 이제 고맙다고 인사 드는 사람 아닙니까? 미친놈인 거죠. 네, 반갑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지금 OS님, 러브레터님, 이재명 대통령이 나한테 관봉권 1억을 줬다. 저한테 막 관봉권 막 비닐 싸가지고 줬다. 씁니까? 지켜봐야죠. 좀 힘들고 이러면은 손을 대고 싶죠. 근데도 딴 데 막 쓰다가 이제 너무 그 돈을 너무 안 쓰면은 어려워지면 몰라도 그 돈은 기념 삼아서 안 쓸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최고 권력자가 나를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이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돈도 내 손에 있어. 라는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래 지금 이 관봉권 띠지 사건은 약간 그러니까 뭐 이거 수사 중간에 없어졌다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오히려 약간 좀 정확하게 그 목적을 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오히려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오히려 윤석열이 신흥석한테 야 저거 돈에서 관봉권 띠지 없애놔 이렇게 했지 않을까. 나 탄핵 안 당하니까 기각당할 거니까 저거 지금 혹시 특검이나 이런 거 밀어붙이기 전에 저거부터 압수해갖고 먼저 손대서 없애놔. 저는 이렇게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날카롭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OS님, 아, 우리 조은이님들 너무 똑똑하네. 당연히 쓰지만 사진은 기념사진은 찍고 쓴다. FG님 안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는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음, 그렇죠. 아, 세레머니. 그러니까요. 그래.